셀트리온 진펜트라 출시 효과, 주가에 본격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형 PBM 등재와 수급 개선이. 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0.94% 상승, 제약은 플러스 1.86% 상승세를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 오늘 진펜트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다소 큰 폭으로 오르다가 막판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특히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178억의 매수, 기관들이 144억의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의 탄력성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자사주는 14,637주의 매수가 있었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28억 매수, 기관들은 12억의 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주가도 생각만큼 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진펜트라가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러한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펜트라 첫 미국 신약으로서 출시를 했다. 세계 최대 제약시장의 출사표다. 핵심은요, 진펜트라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죠.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해서요, 진펜트라의 가격과 그리고 진펜트라의 PBM 등재 여부,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내용에서는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의 가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대했던 PBM 등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형 PBM과는 협상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주가에 크게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가격은 2회분 기준으로 해서 6,181.08달러로 책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잠시 후에 진펜트라의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의 도매 가격은 6,181.08달러다. 4주 기준으로 해서 2회 투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의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약품들의 가격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격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TNF-알파 억제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22년에 62조 원인데, 이 가운데서 12조 8천억이 진펜트라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IBD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요, 중소형 PBM 쪽에서는 협상 없이 자체적으로 처방집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대형 PBM하고는 2분기 내에 선호의약품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마케팅 측면에서 의료진들과의 직접 접촉,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책임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의료진들의 이야기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가격을 6,181.08달러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즉 마케팅 전략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펜트라의 경쟁 제품들은 다 오리지널들이죠. 휴미라, 심포니, 스텔라란데 요 약들이 전부 다 IBD 쪽의 치료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플렉트라는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쟁 오리지널 약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한 것이죠. 물론 일부 시장에서는 10만 불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인 83,354불인데요.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은 52주니까요. 4주 가격에다가 13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신약으로서 초기 시장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격을 높게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조금 낮게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 처방 수량을 높일 것이냐 이런 전략인데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두 번째 전략이죠.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처방 수량을 높여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침투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경쟁 제품인 휴미라의 시장을 뺏어와야 되는데요. 휴미라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스텔라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스텔라라는 TNF-알파 억제제가 아니고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IBD 환자들이 1차 치료제인 TNF-알파 억제제들을 치료를 하다가 이 약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2차 치료제로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스텔라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TNF-알파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잖아요. 가격 또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진펜트라는 스텔라라의 절반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인플렉트라라든가 휴미라, 심포니 등을 맞았던 환자들 가운데서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으로 스텔라라를 맞는데, 이제는 스텔라라로 넘어가기 전에 진펜트라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스텔라라의 시장 또한 빼앗아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펜트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한 이유는 처방 수량을 빨리 늘리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약가가 높게 되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규모의 경제 개념에서 처방 수량을 늘림으로써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PBM 등재 관련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진펜트라는 서브유RX라는 PBM에는 이미 등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소업체인데요. 뿐만이 아니고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아리조나 이쪽에서도 보면은 진펜트라가 등재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티어 등급은 D등급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PBM 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소형 업체들 쪽은 신약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재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최소한 1등, 2등, 3등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이쪽 중에 한 군데부터 등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씩 세 군데 다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1, 2, 3등이 아니고 4등 업체인 휴메나 쪽에서는 이미 진펜트라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진펜트라의 펜형과 시린지형 두 개 다 등재가 4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휴메나 쪽에서는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진펜트라는 8% 이상은 확보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휴메나의 시장 점유율이 사보험 쪽에서 8%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등급이 D등급이고 4등급이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1등급 A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4등급 D등급이 제일 나쁜 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약가가 가장 싼 것이 1등급입니다. 그리고 약가가 가장 비싼 쪽에 들어가는 것이 4등급이고, 또한 4등급 D등급은요. 주사제도 전부 다 4등급 D등급입니다. 즉 SC 제형은 전부 다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4등급 그리고 D등급이다. 휴미라 역시 4등급이고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메나까지 됐으니까요. 진펜트라는 이제 남은 것은 1등, 2등, 3등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의외로 4월 달에 등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위 업체인 케어마크가 매년 4월부터 등재 목록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어쨌든 1, 2, 3등 쪽에 한 군데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요. 매출액과 직결이 되기 위해서는 PBM 등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BM 등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업체인 1, 2, 3등 중에 한 군데를 확보를 한다면 그것은 매출액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물론 14일 날은 블록딜이 있은 날이고요. 샀다 팔았다 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규모 역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 하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요것은 블록딜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 이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자금들이 또한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기적인 외국인들 자금 역시 매출액 숫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펜트라가 대형 PBM 쪽에 등재가 되는 그 시점, 그런 시점이 전후해서 이들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PBM과 더불어서 마케팅 측면에서는요, 화이자의 공동 마케팅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미 렘시마와 렘시마 SC가 동반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가 같이 성장하는 이러한 전략을 화이자와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답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특이하기 때문에요. 특히 PBM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바로 매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는요, 신약으로서 진행 과정은 차곡차곡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형 PBM과의 등재 이 부분과 더불어서 수급의 변화 이런 타이밍들이 함께 오는 시점, 그것이 언제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월봉의 모습상으로서도 현재 모양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